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소년단에 근무하는 이원형입니다. 한국항공소년단에 근무하면서 항공 관련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각종 방송이나 드라마 덕분에 최근에는 항공 분야, 특히 공항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항공 분야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공항에는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을까요? 공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직업이 조종사이지만 이외에도 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항공기를 정비하고 점검하는 정비사, 항공기 기내에서 탑승자들의 편의를 돕는 항공승무원, 공항 간제탑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교통간제사, 그리고 운항 스케줄 관리, 적절한 항로와 고도 설정 등 조종사에게 비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와 더불어 항공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운항관리사를 비롯하여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요원도 있고요. 비행기 승객들에 대한 예약, 발권 및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새와 비행기 충돌을 예방하는 야생 조수 관리소 직원 등 이생 직종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중 항공교통간제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공교통간제사란 비행 중인 항공기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을 방지하며 항공기 흐름을 원활히 하는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종사와 직접적인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기 이륙, 착륙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을 지시하고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죠. 또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조종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람의 방향, 속도, 가시거리, 사용 활주로 등 최신 공항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항공교통간제사는 하늘의 교통안내자, 하늘의 경찰, 하늘의 신호등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간제사가 일하는 장소인 간제탑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료에 보이는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간제탑입니다. 간제사들이 근무하는 대표적인 장소이죠. 인천국제공항의 간제탑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3개입니다. 활주로와 유도로를 담당하는 주 간제탑 1개와 계류장을 담당하는 계류장 간제탑 2곳이 있습니다. 자료 사진에 보이는 곳은 간제탑 3형제 중 맏형인 인천 간제탑이랍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높이 서 있는 건물이 처음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사진 자료 속의 인천 간제탑이죠. 공식적인 명칭은 인천국제공항 주간제탑 혹은 인천간제탑이라고도 한답니다. 항공교통간제사와 조종사는 인천타워라고도 부릅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고요. 건설 당시 세계 세 번째로 높은 탑으로 주목받기도 했답니다. 설계 시 전통 팔각 석등 모양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동양적 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간제탑 내부는 오른쪽 자료에서 보듯이 활주로와 유도로를 볼 수 있는 큰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비행기의 위치, 고도 등을 알 수 있는 레이더, 조종사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와 공항 주변의 기상 변화를 알려주는 기상 관측 모니터 등이 있습니다. 항공교통간제사는 이러한 시스템의 도움으로 안전한 간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런 모양의 간제탑 보신 적 있나요? 이곳이 바로 제1계류장 간제탑입니다. 계류장은
공항 내에서 승객이 내리고 화물을 싣고 비행기 급유, 정비 등을 위해 만든 공간이죠. 인천국제공항은 계류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천 간제탑에서 모든 비행기를 간제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계류장을 담당할 간제탑이 필요했고 공항 개항과 동시에 제1계류장 간제탑의 업무도 시작했습니다. 제1계류장 간제탑은 착륙한 비행기가 유도로로 빠져나와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게 게이트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간제합니다. 이륙하기 위해 유도로로 향하는 비행기도 안내합니다. 계류장 내에서 비행기가 시동을 걸거나 토잉카 이동도 계류장 간제탑에서 관리합니다. 가운데 사진에 노란색 토잉카 보이시죠? 공항 활주로에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특이한 모양의 차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납작하고 네모난 형태의 토잉카를 볼 수 있는데요. 비행기에 비해 왜소하지만 자신보다 15배 무거운 비행기를 손쉽게 끌 수 있는 계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자료의 간제탑은 막내 제2계류장 간제탑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2여객터미널이 2018년 1월 18일 날 개항했는데요. 기존의 제1계류장 간제탑으로 제2여객터미널의 전 지역을 간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간제 사각지역을 없애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제2계류 간제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설계 시 인천 간제탑과 비슷한 높이로 계획되어 비상시 간제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동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태풍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상부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고층부에 제진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제2계류장 간제탑의 업무는 제1계류장 간제탑과 같습니다. 항공교통 간제사 소속에 대해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점이 있는데요. 삼형제의 담당 기관이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맏형인 인천 간제탑은 서울지방항공청 소속이라 국토교통부 주관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요. 제1, 제2계류장 간제탑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대학교, 공군, 해군, 육군, 미공군에서도 간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제사 꿈을 향해 가는 학생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꿈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영어에 대한 학생들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간제사로 일하기 위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외국인 조종사들과 교신하려면 영어회화 실력이 뛰어나야 하는 건 아닌지 등 영어 관련 질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간제사로 일하기 위해 영어는 필요합니다. 간제사들은 조종사와 간제 용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간제 용어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긴박한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을 영어로 알아듣고 설명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처럼 다양한 국적의 비행기들이 취항하는 곳에서는 외국 조종사들과 대화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항로에 비행기들이 많이 지연이 계속된다면 조종사는 그 이유를 간제사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면 영어로 듣고 대답해야 합니다. 영어 능력이 뛰어나면 간제사 입사 시험이나 입사 후 업무 수행에 있어 유리합니다. 항공 간제와 관련된 규정, 자료, 책 등이 영어 원문으로 쓰여 있으며 영어를 잘하면 간제사로 훌륭한 경력을 만들 수 있고 영어와 간제 업무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항공교통 간제사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항공교통 간제사를 꿈꾸고 있다면 대학 기간 중에 항공교통 간제사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법적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이 두 곳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대상으로 한국공항공사 부설인 항공기술훈련원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군교령사령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원인데 이곳은 주로 부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 항공교통관제사를 희망하지만 만약 한국항공대학교나 한서대학에서 항공교통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선발 인원이었고 모집도 부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만약 교통관제사를 꿈꾸고 있다면 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네리페 참사 사건은 1977년 3월 27일 발생한 사건이고요. 네덜란드 비행기와 미국 비행기가 충돌하여 583명이 사망하는 세계 역사상 최악의 항공참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항공사고는 자연재해나 인재 등 단일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사고는 모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미국 비행기가 목적지 공항에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하여 테네리페 섬의 공항에 임시 착륙하라는 지시를 관제사에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폭탄 테러가 허위로 판명되면서 기존 공항이 폐쇄가 해제되었고 두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제탑과 교신 내용에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관제탑은 네덜란드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 대기 중으로 생각했고 네덜란드 항공기 기장은 이륙이 허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륙을 시작합니다. 관제사는 불안한 마음에 미국 항공기 위치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를 기장이 무시하고 이륙을 강행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비행기는 같은 활주로에서 이동 중이던 미국 비행기와 결국은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한 후 미국 비행기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연료 폭발로 완파되게 되는 최악의 사건이었죠.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허가 발부,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및 지상이동 지역에서 운행하는 항공기는 물론 차량, 인원에 대한 통제까지 하는 비행장 관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상 계류장 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계류장 관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착륙을 위하여 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이륙한 항공기가 항공로에 진입 시까지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업무 등은 접근 관제 업무라고 하고요. 네 번째로 출발 공항에서 목적 공항까지 고도 지정 등 항공로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는 지역 관제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교통 관제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항공교통 관제사의 주요 업무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기 이착륙 허가 발부 업무, 두 번째로는 공항 인근에서의 항공기간 안전 분리 업무, 세 번째로는 접근 관제 구역 내에서 이착륙 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와의 안전 분리 업무, 네 번째로는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업무, 다섯 번째로는 항공로상에서 항공기간의 안전 분리 업무, 이렇게 5가지가 주요한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항공교통 관제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공교통사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관제탑, 그리고 항공정보실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지방공항은 야간 근무가 없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1일에 2, 3, 4 교대 및 실정에 맞게 24시간 운영되기도 해요. 세 번째로는 근무 인원은 시설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고요. 네 번째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관제사는 처음 채용은 계급이 8급 공무원부터 시작하고요.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다고 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